네, 반갑습니다. 만이행작의 김만입니다. 2022년 행작 기본 이론을 우리가 확인학습을 통해서 이 시간부터 하나씩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기본 이론을 한 바퀴 돌았고 이제 그 돌고 회독을 한 상태에서 확인학습들을 어떤 문제들을 혼자 풀기 좀 부담스럽고 어떤 것도 굉장히 쉽고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을 텐데 이걸 하나씩 저와 함께 쉽고 명확하게 복습 리뷰, 아주 편하게 그냥 복습 리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들어갈 내용들은 총론 1장 총론에 있는 제4장인 챕터 4에 있는 확인학습, 즉 주요 이론의 전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가보도록 하시죠. 2022년 교재 기준으로 해서 페이지는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를 토대로 해서 함께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 수록된 것들은 기출문제 중에서 기본적 내용들을 확인학습을 토대로 해서 맞고 틀렸고 혹은 양자택일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는 게 더 좋을지 개념 훈련을 위한 과정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1번 가보죠. 과학적 권리론, 인간관계론은 인간을 지나치게 사회심리적이고 감정적 존재로 인식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 너무 인간을 지나치게 감정적인 존재라든가 혹은 이러한 이 심리적 요소로만 치우쳤다고 비판을 받고 있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어디? 그렇죠. 인간관계론이었죠. 인간관계론이 바로 호손 실험, 메이어의 호손 실험을 토대로 해서 비공식적 요소라든가 정서적 요소에 대해서 너무나 치우쳤다. 그래서 공식 요소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못 봤군요 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2번을 가보죠. 자, 과학적 권리론은 삐리리입니다. 자, 과학적 권리론은 어떤 집단의 역할? 자, 과학적 권리론은 고전 이론의 대표로서 이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공식적 구조, 공식적 집단의 역할을 강조하죠. 하지만 여기 위해서 인간관계론은 어땠죠? 그렇죠. 인간관계론은 바로 비공식적 요인, 즉 좀 전 1번에서 했듯이 감정, 정서, 동료와의 관계 이러한 형성 요소를 더 고려했다는 점에서 둘은 굉장히 대조적 이론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식적, 두 번째는 비공식적 조직의 역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가볼까요? 지방직 9문제였는데 메이어의 호손 실험을 통하여 조직 내에 그렇죠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죠. 비공식 집단입니다. 감정, 정서, 동료와의 관계에 의한 비공식 집단을 강조한 것이 바로 신고전 이론 계열에 있는 인간관계론이었습니다. 4번 가볼까요? 4번 행태론적 접근법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일까? 주체주의일까? 어느 쪽일까요? 네, 지금 4번 문제를 보고 있는데 이 행태론은 기본적으로 행정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론적인 결론, 바로 이론적 결론, 이론화, 실증적 이론을 검증해가는 이론이었죠. 그래서 행태론은 하나하나, 그래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입니다. 개체주의라는 점을 꼭 주목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개체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던 대표적인 행태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체주의 형태로 가는 것은 제가 실전 개념에서 만행작 실전 개념에서 전체주의로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제도에 대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게 구별을 꼭 해두십시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5번 가볼까요? 자, 5번 국가직 7급이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개념의 문제들이니까 가보죠. 사이먼은 인간 행태의 연구 초점을 뒀고 행정이론의 과학성, 보편성? 어느 쪽에 더 기여있다? 그렇죠. 이 행태론은 만행작 실전 개념으로 행태! 이러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과학! 이론적 은밀성에 의한 과학입니다. 과학. 아주 특징적이었죠. 그래서 과학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행작을 기존에 앞에 있던 선배들, 그러니까 사이먼 이전에 나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과학성이 굉장히 엄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건 속담풀이냐? 말장난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죠. 그래서 격언이 지나지 않는다 라고 비판하고 사이먼으로부터 이제 행작에 진짜 과학화가 추구된다. 과학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사이먼의 행태론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이먼의 또 행작 전반에 나타났던 중요한 업적이기도 하죠. 네. 자, 그래서 이 행태라는 개념을 과학과 연동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행태적 접근법은 사회 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보고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한다, 포함한다. 이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에 의해서 주지적이고 논리 실증적인 입장, 그래서 가치 중립적 입장 연구한다면 가치와 사실 중에 뭘 연구한다? 그렇죠. 사실, 팩트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했던 것이 바로 행태론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저 보면 배제하고 인신론적 근거에서 논리 실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죠. 아주 전형적인 행태론적 지문입니다. 7번. 자, 국회 문제였는데 신행정론은 1960년대 후반에 미국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대두되었으며, 자, 이념으로서 형평성, 합리성, 형평성이죠.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형평성에 구체화되어 있었습니다. 형평성을 위한 이론으로서 들어갔었습니다. 합리성 이념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 이론을 꼽으라고 한다면 좀 전에 했던 바로 행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태론. 그런 점에서 잘 나타납니다. 8번 가보겠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이 조직 내, 조직 간 어떤 관계?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내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성과지향적인 고객중심적인 경쟁지향적인 개념 NPM이었죠. 조직 내입니다. 조직 내. 하지만 여기에 비해서 뉴 거버넌스는 거버넌스 합쳐서 뉴 거버넌스인데 다양한 관계들의 결합을 토대로 해서 들어오죠. 참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간, 내, 간입니다. 조직 간. 그래서 NPM이 조직 내, 거버넌스는 조직 간. 이렇게 구체화시켜 볼 수 있습니다. 둘을 꼭 구별해 두십시오. 자, 9번 가보죠. 신공공관리론에서 정부 혁신의 방향으로 수익자 부담주의 원칙의 강화, 민간위탁, 민영화의 확대, 그리고 규제는 어떻게 할까? 네, 요거 규제론 할 때도 한번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간다면, 전체적인 방향에서 간다면 규제는 완화돼야 되는데, 만약에 파트별로 나누어서 경제적 규제냐 사회적 규제냐 이렇게 둘로 나눠 본다면 경제적 규제는 완화, 사회적 규제는 강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일반적인 규제를 물었기 때문에 규제는 완화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9번은 바로 완화입니다. 완화. 자, 10번 가볼까요? 10번.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문 간의 경쟁 협력. 자,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2022 기본 이론 시간에 NPM의 만행적적 실전 개념은 경쟁, 성과, 고객 꼭 기억하세요 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즉각 탁 써먹는 거죠. 실제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문제 풀 때는 사지선다해서 이 지문 하나하나씩을 스피드하게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전 개념을 토대로 해서 잘 훈련해 두시면은 아주 빨리빨리 정확하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연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경쟁입니다. 하지만 뉴 거버넌스는 부분간에 뭘 한다? 협력이죠. 참여에 의한 대등한 주체적인 협력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NPM은 경쟁, 거버넌스는 협력. 이런 점에서 둘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확인학습 총론에 있는 챕터 4에 있는 확인학습을 한번 좀 함께 가볍게 워밍업 하면서 몸을 풀어봤습니다. 쓱싹이죠. 바로 하니까 바로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틀린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스스로 앞에 있는 기본 내용에 찾아서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또 안 되는 것들은, 궁금한 것들은 네이버 카페 Q&A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사학 이론을 확인학습을 토대로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진격의 거인으로 전진해 가죠. 네. 자, 계속해서 힘내시고 다음 챕터 확인학습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